여러분, 세상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개월. 깊은 상심에 빠져 있던 한 며느리. 그런데 어느 날, 그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그 순간,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죠. 과연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어느 65세 시아버지 강만수 씨의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골목 어귀에 자리한 20평 남짓한 작은 철물점. 그곳이 65세 강만수 씨의 전부였습니다. 서툴지만 늘 정직하게 손수못 하나까지 정성껏 팔며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남자였죠. 무뚝뚝했지만 속정 깊은 아들 상훈이는 동네에서도 효자, 소리 듣던 믿음직한 아들이었고, 며느리 지은은 늘 웃음이 밝고 살가운 성격에 이웃 어른들 모두가 예뻐하던 참한 여자였습니다. 만수 씨는 인생의 굴곡 많던 세월을 지나 드디어 나도 이제 편안하게 늙어가겠구나 싶었던 참이었죠. 그렇게 소박한 행복을 지켜가던 어느 날, 1년 전 한 통의 전화가 평범했던 이 가족의 운명을 뒤바꿔 놓습니다. 아버님, 상훈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던 아들 상훈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비보. 만수 씨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친 채 철물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지. 우리 상훈이가, 우리 아들이. 그날 이후 집안은 냉기 어린 정막만이 감돌았고, 며느리 지은이는 하루 종일 상복 차림으로 아무 말 없이 밥상머리만 지키다 밤마다 홀로 훌쩍이며 술 한 잔에 의지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위로한다며 찾아와도 그저 지은이도 불쌍하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고 눈물만 훔쳤죠. 만수 씨 역시 아무 의욕이 없었습니다. 철물점 셔터는 내려진 지 오래. 텅 빈 가게 안에 먼지만 쌓여가고 밤마다 술기운에 의지해 상훈이 사진을 끌어안고 울다 지치곤 했습니다. 내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죠. 며느리 지은 또한 점디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진 현실이 참혹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은은 아버님, 밥 드셔야죠 라며 묵묵히 식사를 차리고 텅 빈 거실에 남아있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가끔씩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잃은 아버지와 남편 잃은 아내,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하루하루 견뎌온 지 어느덧 1년. 그리고 바로 그 1년째 되는 날, 상상도 못할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훈이의 일주기 제사를 조촐하게 치른 지 어느덧 한 달. 만수 씨는 여느 때처럼 철물점 창고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지은은 동네 병원을 다녀온다며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모를 지은의 표정이 어두웠지만 만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나 저녁 무렵 병원에서 돌아온 지은이 초췌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만수 씨가 놀라 물었고, 지은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진료기록표를 내밀었습니다. 임신 10주. 만수 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종이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은아. 아니, 상훈이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임신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처음엔 혹시 상훈이의 아이였나 하고 생각했지만 산부인과에서 발급해준 진단서에는 임신 시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그 날짜는 상훈이의 사망 이후였습니다. 만수 씨는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누구야, 누구 씨앗이냐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은을 다그쳤지만 지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만수 씨는 방 안에 틀어박혀 상훈이 영정 앞에서 독한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고 지은은 거실 한구석에서 무릎을 꿇은 채 밤새 눈물로 옷깃을 적셨습니다. 이후 동네에선 며느리 임신 사건 이 소문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모두들 대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어느 누구도 감히 만수 씨에게 직접 묻지 못했지만 그 집안에는 일상이라 불릴 만한 공기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느리 지은이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밤 거실에는 지은의 흐느끼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적막하게 흘렀습니다. 만수 씨는 잔뜩 굳은 얼굴로 소주잔을 비워가며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술을 꾹 깨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솔직하게 말해라. 상훈이 떠난 지 언제인데 그 아이 도대체 누구냐? 지은은 새빨갛게 충혈된 두 눈으로 만수 씨를 쳐다보다 떨리는 손으로 소주 한 잔을 들이켠 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이 메인 지은은 한참을 흐느끼다 이윽고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죠. 상훈이 가고 나서 집안 살림도 막막하고 혼자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을 청년 종식이랑 그냥 술 한잔 하자고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날 술 기운에 그만 지은은 얼굴을 가린 채 숨죽여 울었고 만수 씨는 처음엔 경악에 찬 표정으로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상훈이의 환한 웃음, 둘의 결혼식 날 지은의 수줍은 얼굴, 함께 웃으며 밥 먹던 지난날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이어진 그날 밤의 배신. 그래서 그게 그놈 씨앗이냐? 만수 씨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은 채 싸늘했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침묵으로 버티던 만수 씨. 잔뜩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며 조용히 불을 붙이고 거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담담하게 입을 열었죠. 그래, 사람이란 게, 외로움이란 게 때론 이성을 잃게 하는 법이지. 이 한마디에 지은은 더 크게 흐느꼈고 만수 씨는 소주병을 덥석 쥐며 다신 그런 놈 근처 얼씬도 못하게 해라. 내 새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내 몸값 똑바로 챙겨야 한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어디선가 묘하게 씁쓸한 연민과 체념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만수 씨는 방 안에 틀어박혀 상훈이 영정 앞에 술상을 차리고 잘 가라 아들아, 이 못난 집안을 용서해라.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그날 밤 만수 씨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 같은 불효막심한 년 차라리 내쫓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거실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엉엉 울어대는 지은. 그 모습에 마을 어른들도 한숨을 내쉬며 어휴, 이 집안 어쩌냐 뒤에서 쑥덕거렸죠.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구석구석 퍼졌고 며칠 만에 읍내 사람들까지 알게 되면서 지은은 더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다며 마을을 떠나겠다고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믿을 수 없는 반전. 며칠 뒤 만수 씨는 동네 술친구이자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장석국 영감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야, 만수야, 너 혹시 그날 내 며느리랑 술 마셨던 놈 이름이 종식이 맞냐? 응? 그래, 왜? 야, 나 지금 그 얘기 듣고 소름이 쫙 돋았다. 그놈, 내가 대학 시절 알지? 그때 한번 어찌어찌 인연 있었던. 그때 일로 태어난 내 조카야. 뭐라고? 석구 영감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죠. 만수 씨가 젊은 시절, 서울 대학 시절 우연히 알게 된 여자와 잠시 정이 통해 생긴 아이. 하지만 당시 형편이 어려워 그녀가 지방으로 내려가 키우던 아이가 바로 종식이었던 거.
만수 씨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담배를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놈이 내 피부치라는 거냐? 석구 영감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래, 인생이 참 웃기지 않냐? 네 며느리하고 한날 밤 보낸 게 알고 보니 내 핏줄이라니. 가슴을 움켜쥔 만수 씨. 머릿속엔 상훈이, 지은이, 그리고 종식이 얼굴이 뒤섞이며 머리가 터질 듯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개 같은 운명이야. 그날 밤 만수 씨는 집안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상훈이 영정사진 앞에 술 한 병을 올려놓고 조용히 술을 따르며 중얼거렸죠. 야, 상훈아. 아버지가 참 못났다. 근데 이놈 인생이란 게 참 기가 막히다. 이게 다 운명이라면 아비가 죗값 치르고 갈게.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며느리 지은을 마을에서 내치지 않기로. 그 아이가 결국 자신 핏줄의 손자라는 사실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더 이상 따질 자신이 없었던 거죠. 다음 날 만수 씨는 지은을 불러 무릎 꿇은 그녀를 조용히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가진 건 죄뿐인 년이라고 울지 마라. 인생이란 게 때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 이 아이 내 손주다. 내가 키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며느리 지은은 조용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장하고 건강한 사내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죠. 만수 씨는 아들을 잃고 무너졌던 마음 한켠이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상훈이와 꼭 닮은 눈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목구비.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에이, 그 아이가 누구 핏줄인지 뻔한 거 아뇨? 참말로 별꼴이다. 그 집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이야기는 점차 사람들 입에서 사라졌습니다. 만수 씨의 진중하고 묵묵한 태도, 그리고 아이를 끔찍이 아끼며 키우는 모습을 보고 누구도 쉽게 험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만수 씨가 읍내 병원에서 지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모여 조용히 빈소를 마련했고, 며느리 지은과 어린 손자는 조용히 만수 씨의 곁을 지켰죠.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가 찾아와 만수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본인은 전 재산과 모든 토지, 재산권을 외손자 박재하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지은에게는 평생을 살 수 있는 집과 생활비를 남긴다. 그 누구도 이 아이를 험담하거나 욕되게 하지 말지어다. 그 순간 과거 지은을 손가락질하고 뒷말하던 마을 사람들은 각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우리도 참 별 수 없네. 결국 피는 못 속인 아벼. 마을 어르신 한 분이 그렇게 중얼거렸고 그 뒤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소문도 더는 오르내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아이는 도시에 나가 공부를 잘해 번듯한 젊은 사업가로 성장했다는 소문이 퍼졌죠. 사람들은 뒤늦게 그 어르신이 참 큰 복을 남기고 갔네. 그 아이가 결국 집안 다시 일으킬 기둥이었네. 조용히 말없이 흐뭇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철물점 자리엔 지금도 작은 푯말 하나가 남아있다네요. 인생은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강만수.